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은혜남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도 아주 귀하신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으로 모신 분은 드루바인 대표이신 박용무 대표님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 AI라든가 4차 산업혁명, 특히 IT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으로 깜짝 놀랄 것은 19년 가까이 중고 영어 선생님을 하시고, 그리고 남들은 쉽게 하지 않는다는 교육감이 얼마나 참 큰 직책이라는 걸 아실 텐데, 그때의 그 도전을 그 나이에 하신 분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에 도전을 하시고, 그 도전의 계기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함께하는 자리가 된 동기부여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많은 시청자에게 들려주셔야 되는데, 예. 교육감의 도전, 그리고 중고등부 또 영어 선생님을 하시고, 예. 그 교육감에 도전하던 14년도라 그랬죠, 그때가? 2014년도. 2014년도. 예, 예. 그때에 도전하시게 된 그 어떤 계기, 그리고 도전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트루바인 대표 박용우라고 합니다. 제가 좀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좀 바꿔보려고, 저 평교사 출신으로다가 정말 남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그 좋은 교직 계속 하지, 굳이 승산도 없는 것 같은 교육감에 왜 출마를 하냐, 무모한 도전이다 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신을 꺾지 않고, 정말 주변 환경에서는 정말 조직도 돈도 없는 일개 평교사로서 그 경기도 교육감에 도전한다는 거는 정말 무모하다는 사람들 그렇죠. 이야기를 네. 정말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제 신념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물론 저의 영달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이 정말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정말 작은 씨앗이라도 한번 대보자 해가지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물론 발로 뛰었습니다. 돈도 조직도 없다 보니까 명함 만들어가지고 정말 발로 뛰면서 네.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제가 발로 다 발도장 찍겠다. 네. 그때는 좀 젊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용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뜻하지 않은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그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그 많은 그 꽃 같은 나이에 아이들이 이 세상을 등지는 걸 보고서 정말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도저히 뭐 선거운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그 팽목항, 예. 그다음에 그 체육관에 가서 네. 조용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예,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정말 통감하면서 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러는 가중에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서 낙선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고서 제 삶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중상 정도의 삶을 살다가 네. 저희 아들은 그 당시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의 낙선으로 인해서 저희 아들은 졸지에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보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 집 아버님이 평생 교육계에서 교장으로 퇴임하면서 받으신 그 퇴직금과 퇴직금을 갖고 산 집을 네. 그 선거 빚으로 인해서 다 날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처갓집까지 농가 밭까지 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죠 그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황에서 나아지지도 않았고,
이제 의욕 상실이 되다 보니까 거의 폐인처럼 뭐 잠만 자고 뭐 이런 삶을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서울에 있는 그 작은 지하 포도나무 교회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당시에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스마트 키를 제가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네. 시동이 걸린 채로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키를 제가 갖고 들어갔고 집사람은 시동 걸린 차를 갖고 그 이제 포도나무 교회로 갔고 네. 가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차 키가 없으니 차 키를 갖고 와라. 네네네. 근데 그때 정말 저는 그 포도나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서울 그 논현동이라는 데를 그냥 한 4시간 동안 헤매다가 네. 전철도 잘못 타고 정말 완전히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겨우겨우 찾아갔는데 그 이제 지하가 되게 깊게 있더라고요 교회가. 네, 네. 예,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아 교회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그 지하에 있고 그 창고 문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런 교회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문을 이렇게 살짝 여는데 갑자기 제 가슴 안으로 뭐가 이렇게 훅 하고 뭔가 그 문 열기 전에 저 죽을 밖에 생각 없었거든요. 어떻게 죽을까 이제 그 생각만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문을 여는 순간 뭐가 이렇게 훅 들어오면서 따뜻함이 훅 들어오면서 죽음이 사라지고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어떤 편안함, 어떤 뭐 평강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만 지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아름답고 뭐 수도원 같고 뭐 되게 좀 이렇게 좀 아늑함 포근한 속에. 그런 이제 분위기더라고요 교회가.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키를 줬더니만 이제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같이 있던 분들이 아유 멀리서 차키까지 갖고 왔는데 네, 같이 드리지. 예, 뭐 좀 음료수하고 이렇게 과일 좀 드시고 같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쥐죽듯이 조용히 그 미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사람이랑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수원으로 이제 내려오는 중에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아,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그 교회가 자꾸 떠오른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 주일 예배를 한번 거기 가보면 어떨까? 그랬더니만 아니 웬일이야? 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저희 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 아빠가 갔는데 이런 교회가 있더라. 근데 아빠가 참 마음이 평안해졌다. 네. 그래서 좀 그 교회를 주일 예배 좀 같이 가면 어떻겠냐니까 뭐 수원에도 동네에도 교회 있는데 굳이 뭐 서울까지 가냐 그 먼데 그래서 한 번만 좀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갔다가 이제 거기서 진짜 우리 그 사모님 찬양에 속된 말로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콧물 눈물에 그냥 엉엉 울고 거기 있는 성도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난리를 치니 그렇죠. 다 의아해한 거죠. 그러면서 또 잘 몰랐는데 그 당시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집도 이제 그 교회 근처 이제 옥탑방까지 이제 옮겨서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작은 서울 강남 논현동에 옥탑방이라는 게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저 망한 사람이 어떻게 강남 논현동 가서 살지?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들. 그렇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보니까 그런 또 옥탑방이 있더라고요. 물론 열악했죠. 뭐 참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참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제가 이제까지 은혜 나눔 초대석을 진행하면서 혼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중간에 끼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러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저도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고 그 지하의 교회지만 그 내려가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역사의 체험을 하고 그로부터 한두 지나서 그 교회에서 눈물 범벅 콧물 범벅 그러면서 교회에 하루에 1인 주인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날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로부터의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뒤에 그로부터 변화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지금 이 시대의 AI, 알고리즘 등등등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네. 그 블록체인부터 시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 영어 선생 맞죠? 예. 영어 19년 동안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와 생판 다른 예.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이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느끼게 되기까지 그 시점에 네. 어떻게 해서 그걸 접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받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짧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도나무 교회를 이제 가게 되면서 네. 그 처음 가다 보니까 이제 진짜 성도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고 또 솔직히 낯설고 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트루바인 지금 제가 대표로 있는 네네네. 그 이제 전 대표 네. 일대 대표 그 공정미 집사라고 네. 그분이 어느 날 그 청계산 기도원에서 네.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음. 뭐 슬라이드처럼 제 박용우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공정미 집사가 저희 그 포도나무 교회 이제 담임 목사이신 부선범 목사님한테 이 박용우라는 분이 이름이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그때 어떤 분이 오신 것 같은데 네네네. 혹시 그분 같은데 좀 만나게 해달라. 아. 예, 그게 이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예, 집사람하고 예, 예.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공정미 네. 집사하고 이제 넷이 이제 그 네. 논현동 그 트루바인 그 회사에서 만났어요. 아.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하셨고 네. 또 교육감도 출마하셨고 네. 그러니까 또 어떤 교육의 어떤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미래 이런 쪽에 우리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이 3D 프린팅 같은 교육이 절대적으로 자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를 좀 그 트루바인을 고문으로 다 좀 네, 예. 좀 모시고 싶다. 아. 근데 제가 그 당시 나이가 49이었는데 네, 네, 네. 제가 고문이라는 그 직책이라는 게 대부분 사회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나이 드시고 좀 경륜도 네. 있고 이런 분들이 맞는 직인데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는 좀 마음이 좀 편하지도 않았던 그렇죠. 시절이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럼 저희 아들을 좀 이렇게 좀 배우게 하면 좋겠다. 근데 아들 혼자 또 안 오겠대요. 아. 아빠가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이제 저희 아들을 이제 교육받게 하는 중에 저도 같이 이제 듣다가 예, 예. 어떤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 교육이 이제는 국영수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 교육은 이제 IT 융합 기술 교육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네. 학교 교육 과정에 이미 네, 들어가 네, 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아. 한 방 맞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구나. 교육자니까 네, 그러면 네, 네. 이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은 가졌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새벽 기도에 여기 눈 감고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갑자기 뭐가 머릿속으로 뭐가 또 훅 들어왔어요. 전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주. 네. 이제 저는 그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다운로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냐?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라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구체적인 걸로다가는 소명과 사명은 미래 교육, 네. 미래 일자리 창출. 예. 그 소명을 저는 이제 받은 거죠. 어차피 좀 교육자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에 또 제가 관심이 그 당시에 좀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도구를 갖고서 3D 프린팅 교육 이거를 갖고서 컨텐츠를 갖고서 우리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표님이 그 부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익히시고 예. 또 지금은 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전 들었는데 네. 참 그러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건데 역시 하나님께서 예. 마음과 그 생각과 그렇죠. 그 모든 미래지향적인 것까지 네. 전부 다 주셨다는 걸 그렇죠.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예. 그럼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자 혼자 말씀하시는 시간을 좀 오래 드렸거든요. 예.
제가 지금 옆에 있는 게 좀 쑥스러울 정도로 혼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뵈니까 그렇다면 그 좀 미래지향적이랄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이제 5차, 6차까지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나누도록 예, 예. 그렇게 좀 하는 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1부는 요거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